일본 엔화의 몰락이 두드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달러엔 거래량은 사상 최저를 기록하고 있고 고점과 저점 사이의 폭도 점점 더 좁아지고 있습니다. 피커TV에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의 달러엔 환율 가격 차이는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꾸준히 하락해왔습니다. 특히 2018년 달러엔 시세의 고점과 저점 가격 차는 8.3엔으로 사상 최소 규모였습니다. 2019년에는 약간 상승하긴 했지만 이 역시 플라자 합의 이후 36년 기간 동안 7번째로 작은 가격 차였습니다. 2020년도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도쿄 외환시장에서는 2020년도의 환율 가격 차도 작았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달러엔 환율의 가격폭이 작다라는 배경은 크게 세 가지 가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계적으로 내외 금리 차가 소멸하고 있다는 것, 두 번째는 수급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 세 번째는 일본 경제에 대한 세계인들의 관심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결정적인 가설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금리차가 소멸하고 있다는 것은 정당한 논점일 것입니다. 외환거래에서 중앙은행의 다음 한 수를 둘러싼 기대야말로 거래 재료의 꽃입니다. 이 점에서 현재 상태로서는 주요 중앙은행의 정책금리가 거의 0%에 집약되어 내외 금리차의 한계적인 변화폭이 어느 때보다 작아져 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정책에 주목한 거래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고용 통계나 물가 통계 등의 기초적 경제 지표도, 미중 무역 마찰이나 브렉시트와 같은 정치적 재료도 그것들이 중앙은행의 다음 수단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가 하는 시선으로 주목받는 것이 많습니다. 일본은행은 물론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유럽중앙은행, 그 외 주요 중앙은행들이 정책 금리를 0%로 유지하게 되면 다음 한 수가 외환시장에서 거론되는 일이 없어져 버립니다. 또한 주요국의 정책 금리가 대체로 0%에서 나란히 있다는 것은 이들 국가가 모름지기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오히려 디스인플레이션, 최악의 결말로 디플레이션을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임을 의미합니다. 디스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통화가 팽창하여 물가가 상승할 때 그 시점에 있어서의 통화량, 물가 수준을 유지한 채 안정을 도모하여 서서히 인플레이션을 수습하려는 경제 정책을 말합니다.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장기간 하락하는 디플레이션도 인플레이션 수습 대책으로 채택되는 경우가 있지만 물가가 하락하게 되면 생산 수준이 저하되어 실업이 증가하기 때문에 현재의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요국들은 금리 차이 없는 세계뿐만 아니라 물가 차이 없는 세계라는 상황도 같이 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간의 통화 교환 비율은 상대적 구매력을 반영한 수준으로 결정된다는 구매력 평가설에 비추어 환율이 움직이기 어렵다는 전개로 이어집니다. 2020년은 아직 미국이 제로금리에 빠진다고 하는 격동의 과정에 있었지만 2021년은 연초부터 연말에 이르기까지 제로금리끼리의 통화 페어가 많아지므로 외환시장의 변동이 억제되는 것은 필연적으로 보입니다. 달러엔 시세의 움직임은 한정적이었다고 하지만 2020년 유로달러 시세는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 역시 세계적으로 금리차가 소멸하고 있다는 논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지만 여기엔 수급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논점이 중요해집니다. 2020년 일본의 무역 수지는 상반기에 마이너스 2조 2천억엔이었지만 하반기 들어서 흑자 기조로 돌아와 11월까지의 합계가 마이너스 730억엔으로 나타나면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편 유로존은 2019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2020년도에도 세계 최대 경상 흑자국 지위를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유로화 구매로 직결되기 쉽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엔과 유로의 퍼포먼스의 차이에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은 적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역시 금리차가 없는 세계에서는 실수요가 존중된다는 것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경제에 대한 세계인들의 관심이 없어지고 있다는 논점도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2년 연속 사상 최소치를 경신한 2019년 도쿄 외환시장에서 달러엔 환율의 거래 총액은 약 1조 5천억 달러로 현행 통계 최저를 갱신했습니다. 2013년에 약 3조 달러를 찍었을 때와 비교하면 6년 만에 거래액이 절반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발밑에서는 달러엔의 거래액이 약 1조 달러로 한층 더 작아지고 있어서 연속으로 과거 최저를 갱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거래량 감소와 좁은 범위의 인과관계는 솔직히 분명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 말할 수 있는 것은 일본의 경제, 금융 정세가 주목받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적은 거래량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거 정점에 가까운 거래 대금을 기록한 2013년은 아베노믹스의 최고 전성기로 엔화 약세, 주식 강세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비슷한 거래량을 자랑하던 2007년에서 2008년은 금융위기가 도래하면서 엔 캐리 거래가 한꺼번에 반영된 국면이었습니다.
캐리 거래는 빌린 돈으로 유가 증권 등의 금융 자산을 사들여 보유하고 있다가 일정 기간 후에 자산을 매각함으로써 그 차액을 노려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래 또는 투자 기법을 의미합니다. 2005년에서 2006년 시대에 일본만 제로금리를 채택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엔캐리 거래 전략이 일대 붐이었습니다. 과거에 엔화의 거래가 활발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 9월에 총괄적 검증을 거쳐 도입된 중앙은행이 장기 금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채권을 매수 또는 매도하는 정책인 수익률 곡선 통제로 일본은행은 중앙 무대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아마도 그것이야말로 가능한 한 빨리 플러스 2% 인플레이션을 실현한다라고 하는 허풍을 떨면서 온갖 대책을 다 써버린 일본은행의 사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후 달러엔의 거래액은 2016년부터 4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에서 4년 연속 거래액이 감소한 적은 없었습니다. 수익률 곡선 통제를 거쳐 일본은행, 나아가 아베노믹스에 이끌리던 일본 경제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면서 엔화 거래량이 감소하고 그것이 좁은 범위로 이어졌다는 설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높습니다. 참고로 국제결제은행이 3년에 한 번꼴로 실시하는 외환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2004년 점유율은 8%로 세계 3위의 외환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도쿄의 지위는 싱가포르나 홍콩에도 뒤처지는 결과를 보여줬고 2019년에는 4.5%로 5위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중 2016년에서 2019년의 점유율 하락폭이 6.1%에서 4.5%로 1.6%나 매우 크게 감소했던 것에서도 수익률 곡선 통제를 받은 엔화, 나아가서는 일본 경제에 대한 관심이 저하됐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2021년의 달러엔을 전망하면 수급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 엔화 시세의 변동도 나오겠지만 세계적으로 금리차가 소멸하고 있는 상황이나 일본 경제에 대한 세계인들의 관심이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기업이나 가계 부문에 있어서 환율이 안정되어 있는 것보다 좋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움직이지 않는 환율에 너무 익숙해지면 변동에 대한 준비를 게을리하기 쉽고 갑작스러운 큰 변동에 대처할 수 없게 됩니다. 어디까지나 환율이 변동하고 있다는 것은 세계 속에 살고 있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일본은 그 반대로 점점 세계 시장에서 외면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일본의 정치가가 최악이라는 생각을 했다며 스가 총리와 아베 전 총리를 겨냥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C19 감염증이라는 전례를 찾기 어려운 문제에 각국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비교해본 소감을 이같이 밝힌 것입니다. 무라카미는 그들이 자신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못하는 것이 일본 정치인의 가장 큰 문제이고 지금 총리도 종이에 쓰인 것을 읽고 있을 뿐이라며 기자회견이나 국회 답변 때 질문과 상관없이 준비된 원고만을 마냥 낭독하는 스가 총리를 꼬집었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라는 말이 있듯이 과거에 이어 현재를 넘어 미래까지 일본 경제를 악화시키는 이와 같은 일본 정치인들의 행동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피커TV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멋진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